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건 뭐 중간에 끊었기 때문에 며칠 지난 것처럼 하지 않고 설정을 바로 이어서 하는 것으로 설정을 바꿔서 실제로 오늘 어린이날이에요. 우리 집은 이제 어린이가 없어서 이렇게 강의를 오붓하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테세우스의 결혼과 관련 부분에서 여기까지 했죠. 페르시아 전쟁과 유사한 의미로서 아마존 쪽과의 전쟁, 그것이 이제 정치 미술로 많이 쓰였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안티오페 또는 히폴리테와 결국 결혼을 했고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이 히폴리토스입니다. 휘포 이런 말 있잖아요. 히포. 이거 히포라는 말은 원래 말이라는 말입니다. 히포스 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은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그리스에서도 굉장히 비쌉니다. 말 자체도 비싸고 말을 건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굉장히 귀족 취미인 거죠. 그러니까 말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귀족이에요. 그래서 이름에 이런 히포스라는 말이 잘 들어가는 겁니다. 자, 히폴리토스는 아마존 여인의 아들. 근데 아마존의 스들이 또 말 타고 다녔던 거 같아요. 기마병이었던 것 같아요. 히폴리토스가 아마존 여인으로부터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얻고서 미노스의 딸 파이드라와 결혼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여인은 뭐 어떤 이유로 죽었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죽임을 당했다 뭐 이런 얘기도 또 전해지는 겁니다. 계속 여러 버전들이 있다는 얘기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과제, 첫 번째 과제는 이제 나중에 슬슬 또 채점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두 번째 과제로 이렇게 신화에 대한 다양한 버전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또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야기들을 만들거나 어떤 한쪽 이야기가 더 정당하다는 그런 논변을 해보거나 이런 거예요. 과제는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유노스의 딸 파이드라와 결혼해서 파이드라가 이제 새엄마가 된 거죠. 히폴리토스의 새엄마가 됐는데 문제는 이 파이드로가 자기 의붓 아들에 대한 연모의 감정을 갖게 된 겁니다. 잘생겼죠. 근데 이 히폴리토스는 그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봉자였습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은 처녀신으로 사냥에 몰두하는 사냥의 신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히폴리토스는 그러니까 사냥이라는 게 뭐랄까 남성적이기도 하고 또 하나 그러니까 세상사로부터 벗어날 줄 순수함 뭐 이런 상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냥에 열심이면서 이성의 사랑에 대한 관심이 없는. 그래서 이제 이 사단에는 그 아프로디테가 껴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여신만 좋아하고 자신을 무시한다. 그래서 복수를 하는 사랑으로 복수를 하게 한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파이드라가 자기 의붓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시들어갑니다. 또 파이드라는 또 나름 정숙한 여인이라서 자기 의붓아들에 대한 욕정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뭐 시름시름 앓으니까 죽어가니까 늘 이제 이럴 때 유머가 끼어듭니다. 서양 문학의 모티브에 늘 이런 아픈 사랑, 짝사랑, 뭐 이런 거 이루지 못하는 사랑 이런 거 유머들이 껴서 꼭 사고를 치는 거거든요. 유머들이 껴서 히폴리토스에게 고백을 하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끔 이제 도움을 주는 거죠. 근데 그래서 뭐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으나 히폴리토스가 아주 냉담하게 거절합니다. 전에도 나왔지만 이게 모디발 모티프예요. 그래서 귀부인이 이렇게 장래가 전도가 유망한 젊은이가 귀부인의 사랑을 받지만 그걸 거절하면서 겪게 되는 고초들 이런 이제 얘기로 이어진 거잖아요. 근데 모디발 모티프처럼 그래서 히폴리토스가 죽으면서 그러니까 파이드라가 죽으면서 히폴리토스가 자기를 욕보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테세우스가 분노합니다. 그래서 테세우스 자기 아들을 저주해요. 끔찍하게 죽기를 바란다는 저주를 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그 저주가 실현이 되는 것이 포세이돈의 아들이라는 설이 있었잖아요. 테세우스가. 그래서 포세이돈이 자기 아들에게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뭐
앞에 두 가지는 문제 안 나와요. 근데 이건 이제 그렇게 써먹으려고 그런 거죠. 세 번째 소원이었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바로 그 소원이 들어져서 이 히폴리토스가 괴로운 나머지 해안가에서 마차를 몰고서 질주를 하고 있었는데 바다에서 괴물이 등장해서 그 말이 깜짝 놀라서 날뛰는 바람에 히폴리토스가 마차에서 낙상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들 때문에 나중에 이제 플라톤 같은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작품 안에서 소원을 빌 때 아무 생각 없이 소원을 빌면 안 된다. 그리고 사실은 사람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소원을 빌면 안 된다. 이게 자기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빌었는데 그 일이 나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분노 때문에 어떤 소원을 빌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만사가 신의 뜻대로 되어주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해야 정말 좋은 곳이 뭔지 알고 있는 신들이 제대로 소원을 들어준다. 내가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게 인간이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네. 바다 기운이 나와서 죽었다라는 이 얘기는 에우리피데스의 히폴리토스라는 작품에 나옵니다. 자, 작품을 보십시오. 그림 봅시다. 이게 바로 이제 아마존 여왕인 히폴리테가 아테네로 쳐들어온 겁니다. 여인들이 너무 귀엽게 생겼죠? 걸그룹 같은 정모들을 하고 있어요. 말들 다 타고 중세 정도의 그림일 것 같아서 약간 양식화된 모습이 좀 보이고. 자, 이거는 이제 아까 그 히폴리테 또는 이게 뭐였죠? 안티오페와 테세우스 정다운째 소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담은 동상이고요. 자, 이제 아마존족과의 전쟁입니다. 이건 뭐 근대 작품이라서 근대적 다리가 다리에서 싸우는 장면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한쪽 가슴이 드러나 있는 장면이 보이시죠? 아마존 에스텔은 하늘 속에서 한쪽 가슴을 도려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가슴이 없죠? 네. 그래서 오른손잡이 그래서 그렇게 했죠. 이거 치열한 싸움. 장비가 장판괴를 싸우듯이 무기 없는 것 같은데 물에 떨어진 사람도 있고 아주 유명한 그림인 것 같더라고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 미술의 주제로 쓰이면서 사실은 뭐 신전 건립이라는 게 바로 그 자기 도시들의 영광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파르테논 신전도 페르시아 전쟁으로부터 이겼던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전쟁 시에 이 아크로폴리스에 있던 신전들이 폐허화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재건하면서 우리가 페르시아라는 대국을 물리쳤다는 걸 과시하는 그런 어떤 기념물로서의 건축 양식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정치 미술적 주제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메타포예요. 이게 이제 건물의 띠 딱 들어와 있는 이 메타포. 위에도 또 작업인데, 이거는 이제 딱 보면 알 수 있는 게 삼지창 있죠? 그리고 여기는 방패 있고 투구 썼죠? 그 가운데 나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테네 여신과 포세이돈이 아테네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서로 아테네에게 제시하는 거죠. 올리브 나무를 아테네 여신이 주고, 여기는 이제 뭐 마차도 있고 마차가 있습니다. 그 모티브를 여기 담았고, 여기는 이제 메토프 부분인데, 요렇게 띠처럼 되어 있는 부분을 메토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이제 부조로 아마존과의 전쟁들을 이렇게 쫙 그린 겁니다. 여기는 이제 하이드라. 굉장히 병색이 짙은 하이드라. 사랑의 열병에, 그러니까 이중적이잖아요. 고뇌스럽고 이제 유머가 걱정스럽게 있는 장면. 이 그림도 아주 멋있더라고요. 좀 퇴폐적이기도 하지만
사랑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작품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작품. 예, 이건 이제 에우리피데스의 그 작품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의 어떤 표정들, 역할들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 뽑아봤습니다. 이게 테세우스이고 자기 아들에게 분노해서 아들을 노려보고 있는 테세우스가 보이고, 여기는 이제 하이드라, 오늘 이제 유머가 꼬드기는 유머의 모습이 보이고, 히폴리토스 부정의 표시로 손을 들어서 이렇게 가리고 있으면서 활을 사냥개가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르테미스 여신의 추종자로서의 모습을, 뒤에 이제 사냥한 짐승의 이제 털 가죽을 등에 들고 활통도 메고, 이 투구는 아마 이 테세우스의 상징이겠죠. 이 그림도 좋더라고요. 자, 이게 이제 히폴리토스가 바로 마차에서 떨어져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게 마차에 발이 꼬여갖고 끌려가는 거야.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는 모습이 잘 드러나 있죠. 여기는 이제 바다 괴물이 별로 형상화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말은 보이는 것 같은데 바다 괴물은 안 보이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바다 괴물이 그런데 바다에서 나왔기 때문에 마치 그 파도처럼 파도에 형상을 하고 뿔 달린 소같이 생겼는데, 그래서 놀라서 마차가 전복이 됐고 고삐에 발이 끼어서 이 발에 끌려다녀서 결국 죽음에 당하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나도 뭐 사실은 이 영화를 본 적은 없는데, 영화 음악에 굉장히 잘 나오는 그 영화입니다. 이게 이제 히폴리토스라는 영화인데요. 그 히폴리토스와 파이드라 얘기를 영화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흑백이었던 것 같아요. 꽤 오래전 영화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파이드라 역할로 나온 배우인데 그리스 배우입니다. 이게 뭐더라? 굉장히 유명한 메르쿠리라는 여배우인데 굉장히 우아한 아름다움을 가진 여배우였고, 영화 좋아하는 사람 뭐 이래요는 안 돼요. 네버런 선데이 뭐 이런 작품에도 나왔던 그리스 감독과도 작품을 많이 했고, 이 배우가 또 유명한 거는 그냥 여배우가 아니라 정치도 했고, 나중에 이제 그리스 문화부 장관도 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지적이고 또 정치적이고 애국자이고 했던 여인인데 또 아름답기도 하고, 그게 이제 상대 역으로 나왔던 사람인데, 이 작품에서는 그 중간에 설정을 좀 바꿉니다. 그러니까 둘이 서로 사랑해요. 의붓엄마인 것도 맞고 이거 전처의 소생인 것도 맞는데, 둘이 서로 사랑을 했는데 이 죄책감 때문에 이 여자를 멀리하다가 뭐 결국 뭐 비슷하게 하는데, 끝장면이 유명한 건 이제 이 사람이 괴로워서 스포츠카를 몰고 쫙 달려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마지막 장면에서 그 바하의 토카템푸가라는 작품에 곡을 붙여서 막 노래를 따라 부르는, 그러니까 뭐라나 막 부르짖듯이 노래를 부르면서 페드라 뭐 이렇게, 페드라가 이제 페드라라고 하면서 그 자동차 사고가 나고 막 이런 죽는 장면에 유명한 그 사운드 트랙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 영화입니다 이게. 자, 근데 이제 파이드라 얘기했습니다만 테세우스와 파이드라가 좀 결혼했다는 게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뭐 당연히 생각이 들겠지만 미노스 궁전에 가서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고 누구를 데리고 와요? 아리아드네를 데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아리아드네를 낙소스 섬에다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또 무슨 염치로 미노스의 또 다른 딸 파이드라와 결혼을 하게 됐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말을 되게 만드는 방식은 뭐냐면 처음부터 아리아드네만 데리고 온 게 아니라 파이드라도 같이 데리고 왔다라는 버전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아리아드네는 중간에 버린 거고 파이드라는 데리고 온 거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왜 나중에 또 결혼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테세우스가 아리아드네와 파이드라를 둘 다 데리고 도망쳤다라는 라인이 좀 더 설득력 있는 해석 방식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또 이런 거 삼각관계잖아요. 파이드라는 왜 따라왔을까? 그러면 테세우스는 누구를 사랑한 걸까? 이런 거죠. 여러 가지 해석 과정이 있어요. 아리아드네를 사랑했지만 신들이 그때 아리아드네를 버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의 가설이 신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 뭐 이런 소리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랑한 건 아리아드네지만 신들이 헤어지라고 했기 때문에 헤어졌고 파이드라는 그냥 언니가 좋아하는 여자를 언니니 동생인지 불분명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서양 말이 다 그런데요. 그래서 그리스 말도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잖아요. 나이가 많은 쪽은 형이고 저건 좀 동생이고 형 아우 뭐 이렇게 쓰잖아요. 서양 사람 영어도 이제 brother, sister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brother나 sister 자체는 그냥 형제란 뜻이지 어느 쪽이 형이란 말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굳이 구별을 해서 부르잖아요. 우리 형이야, 내 동생이야 이렇게 하는데 영어는 그렇고 그리스어도 그래요. 그러니까 따로 특별히 누가 더 나이가 많다라고 밝혀주지 않는 한 그냥 호칭만 갖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파이드라가 좋아서 따라 나선 것이다 뭐 이런 소리 하나 있고 아리아드네를 사랑한 게 아니고 파이드라를 사랑했다 쪽도 있고 근데 이제 도움은 아리아드네가 주고 뭐 이런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도 그 얘기는 이제 역시 여러분들 과제를 위해서 이제 굳이 이 얘기를 집어넣은 이유는 그런 겁니다. 이런 식의 해석들 하는 방식을 좀 보시라라는 거고요. 자, 말년에 이제 개구진 짓을 많이 했는데 개구진이라고 하긴 너무 좀 그러니까 테세우스도 나이 들면서 이제 오만해지고 그런 거죠. 헬레네를 납치합니다. 파이드라가 죽었잖아요. 이제 또 다시 결혼을 하기 위해서 헬레네를 납치합니다. 헬레네 뭐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속 파리스 심판 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조금씩 트로이 전쟁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헬레네가 나중에 이제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스파르타의 왕이랑 결혼을 합니다만 헬레네가 그 전부터 뭐 제우스의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부터 굉장히 유명한 미인이었던 거죠. 그리스 전역에 아주 유명한 미인이었 어릴 때부터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있는데 그 정도였나 봐요. 아무튼 헬레네가 13살 때 헬레네를 납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레네를 납치해서는 아테네 데려와서 자기 어머니한테 맡겨놓고 또 어디 가냐? 친구 페리토스 켄타우로 쪽과의 전쟁에 희생된 아마 그때 신부가 또 죽었는지 그래서 또 자기 친구 페리토스를 위해서는 페르세폰을 납치하겠다고 한 거죠. 하데스의 여왕 페르세폰에. 그래서는 사실은 그게 말이 안 되니까 둘이 갔지만 붙잡혀서 망각의 의자에 앉혀졌다. 자기가 여기가 어디고 나는 누구인가 뭐 이 상태에 빠진 거죠. 마침 그 상태에 있는데 헤라클레스가 또 12개 과업 중에 하나로 케르베로스 그러니까 머리가 셋 달린 저승문을 지키는 개입니다. 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스틱스 강의 베사곤과 뭐 카이론과 케르베로스가 둘 다 같이 성립하는 게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얘기 한 적이 있죠. 하여튼 케르베로스를 잡으러 온 헤라클레스가 구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간신히 아테네로 돌아오고 보니 헬레네의 오라버니들이 누구냐? 디오스코로이, 쌍둥이 폴룩스와 뭐 둘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한쪽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우스가 유부녀인 세멜레트가랑 잠자리를 하면서 헬레네도 낳고, 헬레네는 이제 그래서 제우스 쪽 자식이고, 또 이 디오스코로이 쌍둥이 중에 한쪽도 제우스의 자식이고, 이렇게 된 거죠. 이 둘이 아테네에 쳐들어와서 아테네를 파괴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서 있지 못하고 스키로스 섬에 리코메데스 왕에게 망명을 했는데, 리코메데스가 절벽에서 떠밀어서 살해했다. 이렇게 이제 비참한 반련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테세우스인데 아리아드네가 지금 실뭉치를 건네주고 있죠. 테세우스의 상징 투구. 여기 스핑크스가 있어요. 묘하게. 여기 왜 들어갔을까요? 수수께끼를 푸는 거라서 들어갔으려나? 자, 뒤에 보니까 분위기가 이 파이드라예요. 언니의 남자친구에 관심 있는, 딱 그거 설정, 우리 한국적 설정 그런 건데, 언니가 동생의 남자친구에 관심 있어도 비극적이지만, 아무튼. 자, 여기도 보시면, 이건 이제 근대 쪽 그림이라 좀 더 테세우스가 좀 꽃미남처럼 나와 있죠. 두 여인이 있는데, 한쪽 여인의 손을 잡고 있고 눈을 마주치고 있는데, 이쪽 여인은 이 여인이 오히려 팔에 손을 건네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 관계는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로. 근데 어느 쪽이 아리아드네, 어느 쪽이 아리아드네, 어느 쪽이 파이드란지는 모르고 화가가 애매하게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화가 갖고 있는 어떤 무질서함이 있는데, 그 무질서함에 대해서 한 개인으로서의 화가가 자기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전에 한번 여는 얘기를 한 거 했던 것처럼 신화는 집단적인 어떤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 집단적인 사고는 뭐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지만 논리 정연하고 일관되어 있지는 않은 반해서 개인은 그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정리하려고 하는 이성의 발현을 보인다. 뭐 이런 얘기. 이것도 그 편리를 약간 엿볼 수 있는. 그림은 상당히 뭐 귀엽죠? 네. 자, 이게 이제 헬레네를 납치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때 뭐 옆에 동생들도 있고 뭐 그랬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헬레네가 13살, 지금 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입니다만, 여기는 반대로 이 디오스코로이 둘이서 여동생을 구하러 와서 구해 가는 아테네 파괴 장면이 있었으면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뭐 파괴 장면까지는 없었던 겁니다. 아마 이건 이제 테세우스의 어머니인 것 같고, 자, 아까 이제 테세우스가 그래서 뭐 망명을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망명한 곳이 이쪽입니다. 이쪽 지역이라서 여기 아테네가 보이시죠? 아테네스 이쪽인데 알리베리, 알고, 키메, 유르피스, 프로코피. 아주 이쪽 지역이에요. 자, 그다음에 헤라클레스 얘기를 해야 되는데, 헤라클레스 약간 뭐 운만 띄워놓고 다시 한번 끊어가겠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와 알크메네 사이에서 나온 뭐 그리스 전설상의 가장 위대한 영웅이죠. 아킬레우스도 유명하긴 합니다만, 아킬레우스는 이제 호메로스에 다뤄진 영웅이고, 그래서 이 일설에는 제우스가 이제 그 거인족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거기 인간이 참여해야만 이길 수 있다는 신탁이 나와서 일부러 알크메네와
잠자를 해서 나왔다는 설도 있는데 그런 이 순서가 너무 잘 또 안 맞는 거죠. 다른 신화들과. 그래서 이제 너무 하나의 설에 불과하고 왜냐하면 그런데 이제 알크메네는 원래 암피트리온이라는 사람과 결혼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얘기 좀 길게 써놨는데 그 얘기를 이제 잠깐 끊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d.